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예년이랑 똑같이 수원 수투가 계속 이제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번에 이제 교육청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죠. 이제 킬러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신유형에 대한 이제 언급도 좀 있었는데,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운 문제나 뭐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처럼 그렇게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 4점짜리 유형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끔 나왔던 것과, 확률통계 경우에는 미적분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 거의 연계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미적분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29번이 거의 동일하게 이제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유형과 거의 동일한 유형이 출제되었었던 것만큼, 지금 우리는 이제 수능 특강도 이제 어느 정도는 풀어보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급컷은 예년과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등급컷이 좀 책정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이 좀 되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구성이 어땠는지, 그리고 문제들은 어떠한 지금 흐름으로, 어떠한 기조로 지금 출제가 됐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1번 문제, 사실 이제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똑같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죠. 여태까지 나왔었던 모의고사들이나 수능과 거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가장 쉬운 포인트, 다시 얘기해서 소수로 먼저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자, 27 같은 경우에는 3의 3제곱, 루트 3제곱근이죠. 3분의 1. 4는 2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일단 써주시고 나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의 3제곱 그리고 3분의 1제곱이니까 두 개 곱해주면 3의 1제곱 될 거고요. 자, 얘는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결국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시면 fx가 지금 주어져 있고 도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도함수의 정의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얘는 f-3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고 있으므로 위에 주어져 있는 요 fx의 꼴을 일단 미분하셔서, 그리고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4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시그마 문제 나왔죠. 자, 시그마 문제에서, 자, 일단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얘를 이제 분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분리할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EAK 더하기 있죠. 더하기를 포인트로 나눠주는 것부터 이렇게 써주는 거를 먼저 연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얘를 그냥 플러스 3으로 꺼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빨리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면, 아, 시그마가 붙어있는 상수였지? 라는 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3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그냥 곱해져 있는 개수는 앞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값이 60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다라고 하는 게 3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결국 양변 2로 나눠주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는 15다라는 걸로 답이 15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시면 연속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개념 정리 한번 하면서 갈게요. 일단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거부터? 연속이다라고 하면 뭐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극한값이 있는가, 그리고 함수값이 있는가.
그리고 그 둘이 같은 값.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연속이 되는 거 맞죠? 그죠? 함수값인가요? 자, 그러면 요 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봤더니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리미트 x는 1fx라고 하는 1에서의 극한값을 준 거죠. 저는 얘를 극한값 a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나와 있어요? f1 나와 있죠. 요 녀석을 또 함수값인데 연속이려면 극한값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얘도 a라고 나와야겠네요. 왜? 이 둘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연속 함수다, 극한값 함수값이 같다. 결국 주어져 있는 저 내용은 a는 4-a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a가 4다. 결국 a는 2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결국 요 a가 2가 되는 거니까 f1의 값은 2였구나 라는 걸로 값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복합적으로 곱해져 있는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미분법에 대한 문제였죠. 자, 얘는 보통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죠? 앞미디그 앞그림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f의 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3차 함수와 fx라고 하는 함수가 써져 있죠. 자, 물론 여기가 지금 gx겠죠.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자, 여기는 gx입니다. 자, gx는 이렇게 나타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통해서 뭐부터? g-x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자, g-x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앞미 뒤그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1 대입하시면 되겠죠? 1 대입하면 g-1은 3의 f1 플러스 1 넣어주면 2의 f-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썼으면 문제에 나와 있는 f1은 2다, f-1은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해서 답은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로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5번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삼각함수에서 이제 각의 범위를 주고 그 범위에 따른 코사인 값 또는 사인 값의 부호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왔었는데 이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 x가 뭐 0부터 파이까지 사이다 또는 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다 뭐 이렇게 범위를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줬어요? 바로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 라는 걸로 범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어졌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코사인 세타는 x좌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 4분면과 3, 4분면에 이제 각도가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만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줬습니다. 자, 일단 사인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하는 얘는요. 기함수죠. 사인 함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정리가 될 거고요. 얘는 결국 뭐다? 7분의 1 코사인 세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요거는 0보다 작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또 곱해져 있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양수겠구나 라는 범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일단 1번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사인 값과 코사인 값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에는 잊지 말아야 될 공식 하나가 항상 있죠.
요거 기억하시죠? 얘가 1이다라는 건 항상 우리가 안 써 있어도 전자로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사인 세타가 뭐야? 마이너스 7분의 1 코사인 세타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1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코사인의 값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는 결국 49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주면 49분의 50 되는 거 확인될 거고요.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코사인 미안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가 된다? 50분의 4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코사인 제곱이다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아,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보이시죠?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0분의 49는 1이다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넘어가주면 50분의 1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결국에는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위로 올려주게 되면 50분의 5 루트 2 꼴로 만들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2가 될 텐데요. 자, 둘 중에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아까 구해낸 거 있죠? 자, 그래서 사인의 세타는 10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걸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수 A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의 점근선, 일단 이 점근선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자, 항상 말씀드렸죠. 얘는요, 진수예요. 이 진수는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점근선이 된다는 건 이 진수가 0이 될 때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근선은 x가 a일 때다라는 걸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얘랑 두 곡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얘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주 쉽게 이 교점들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요 녀석을 Fx, 얘를 Gx로 놓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은 F의 A, 그리고 G의 A입니다. F의 A는요, 여기다 A만 넣어주시면 되죠? 얘는 로그 2의 4분의 A고요. GA는요, 로그 2분의 1의 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A라고 하는 녀석은 A, 로그 2의 4분의 A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B는요, A, 로그 2분의 1의 A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 둘의 길이가 얼마다? 4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X값이 같으니까 Y값만 빼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얘는 원래 두 점의 좌표, 그러니까 점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0 되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지고, 뒤에 있는 거 얘에서 얘 빼면 로그 2의 4분의 A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A다. 요거에 제곱되는 거 있죠? 요렇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Y값 길이의 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얘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 루트의 제곱은 뭐로 변한대요? 절대값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밑이 다른 거 확인되시죠?
밑이 어떻게 달라요? 얘는 지금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밑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2로 변환시켜 주시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로그 2에 두 개 곱해주면 4분의 a 제곱 되겠죠? 자, a는 뭐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4분의 a제곱은 a가 2보다 커, a제곱은 4보다 커. 4분의 4보다 큰 거. 얘는 1보다 커지겠죠?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므로 얘가 얼마다? 4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4분의 a제곱은 2의 4제곱 16이 되죠. 결국 a제곱은 64다. 결국 a는 8이 되겠습니다. 왜? 2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a의 값은 8이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8번입니다. 자, 8번을 한번 보시면 두 곡선 y는 어쩌고 라고 나와 있는 녀석의 만나는 점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교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돼요? 함수 두 개씩이 같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교점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x값과 똑같은 y값이 이제 들어갔을 때 둘 다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이므로 이 두 개의 y값이 같아질 수 있는 x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다 라고 하는 요 녀석의 교점을 알아내는 게 우리의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게 되면 x의 세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요 식에 뭐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된다. 이거의 근이 2개다 라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에 요 녀석을 fx로 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제 다른 식이 된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을 엮어서 옮겨줘서 다른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요 녀석이 0이 되는 값이 바로 극값의 후보가 될 겁니다. 자, 얘는 3x의 x-2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fx의 그래프는 이런 꼴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이 부분 0, 이 부분 2다 라는 걸로 이렇게 fx를 특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요 녀석의 근이 2개가 되게끔 해달라라는 얘기는 여기가 여기서 해서 뭐예요? F0이죠? F0이 0이던지 또는 여기가 얘는 어디죠? F2죠? F2가 0이 되던지 얘던지 하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F0의 값은 얼마죠? 여기다가 따다 쓰시면 되겠죠? F의 0은 0, 0, K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F2는요.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네요. K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뭐가 될 때예요? 0이 될 때죠.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K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하나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K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K가 3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양수 K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우리는 K의 값은 3이구나 라는 걸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9번입니다. 자, 9번을 한번 보시면
자, 점점 이제 뒤쪽으로 이제 3점짜리가 끝났는데 4점짜리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이나 작년 뭐 3월 또는 이제 수능 문제를 봤을 때에도 9번부터 난이도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9번에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어려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계산 문제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이번에 이제 문과, 이과 통합 이슈가 있으면서 변경된 수능 같은 경우엔 계산하고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학교 이제 교육과정에서 차근차근히 배웠었던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소위 말하는 내신 문제형의 그런 문항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 이 9번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진 않았지만 바로 그러한 기조에 딱 알맞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2K-1AK 분의 1이다 라고 하는 N은 우리가 SN으로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미 AN이 있으니까 저는 요 녀석의 수열을 BN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 SN이라는 식을 통해서 요 BN을 구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SN-SN-1을 이용해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SN을 우리는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결국 N제곱 플러스 2N에서 빼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이다. 요 녀석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 바로 BN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제곱이랑 n제곱은 어차피 없어지게 될 거고 2n과 2n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남는 건 2의 n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만 남겠죠? 얘가 뭐랑 같다? bn과 같다라는 건데 이 bn은 내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었지? 이 녀석은 뭔데요? k였기 때문에 k로 바뀐 것 뿐이야. 얘를 n으로 바꿔주면 2의 n-1 밑에다 쓸까요? 2의 n-1의 an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얘가 얘랑 같은 거죠. 자, 우리는 지금 an이라고 하는 녀석만 구해주고 싶은 상태이기 때문에 an을 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면 너 올려주고 내려주면 an은 2n-1 2n 플러스 1 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뭐가 됩니까? 부분분수로 쪼개질 수 있죠. 2의 n-1 분의 1 빼기 2의 n 플러스 1 분의 1 통분했을 때 분자 2 돼야 되잖아. 여기는 분자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AN이야. 그 녀석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넣은 녀석은 분수꼴은 시그마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죠. 일일이 대입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2분의 1은 앞으로 빼주게 될 거고요. 1을 먼저 넣었을 때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넣어보면요.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지금 순차적으로 지워주겠구나라는 거 예상되시죠? 그러면 쭉 해서 10을 넣었을 때는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는 거나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지워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므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 답은 21분의 1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SN-1이 요 BN의 값을 결정할 수 있고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만약에 그게 싫었어. 기억이 안 났어.
그래서 일일이 값을 넣어가지고 구했어. 그것도 리스펙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항상 이 개념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자, 함수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A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넓이를 뺐다야. 그런데 우리는 적분을 했을 때 어쨌든 요 넓이라고 하는 녀석의 음수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P에서부터 Q까지는. 맞아요, 아니에요?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A 넓이에서부터 B 넓이를 뺐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냅다 적분했다라는 값과 말과 다르지가 않네요. 자, 그럼 요 값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나요? 특정할 수가 있죠. 이미 줬으니까요. 0, 2, 3이라고 준 상태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넓이가 B인 거지만 적분값은 마이너스 B인 거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 하나만 이용하시면 되겠죠. 얘가 얼마다? 3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만 파악하셨으면 어마어마하게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요 계산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죠. 그죠? 자, 그럼 얘는 그대로 그냥 해볼게요. 그냥 얘는 식을 좀 전개를 하고 생각을 할까요? 자, 얘는 K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KX의 제곱 플러스 6K의 X다 DX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한 거예요? 전개한 거예요. 근데 K가 거슬러거리죠? 앞으로 뺄게요. 그리고 나서 적분을 떼 주시면 얘는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K 뗐으니까 3분의 5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6이니까는 3x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는 k에다가 4분의 81 마이너스 없어지고 45 되나요? 그리고 더하기 9, 27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 계산해주면 45에서 25를 해주면 20에다가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18 되네요.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8 곱하기 4인가요? 32에 4 곱하면 70이네요. 아, 그러면 얘는 K에다가 4분의 81 빼기 4분의 72구나. 결국 얘는 K 곱하기 4분의 9를 얘기하는 거구나. 얘가 얼마다? 3이라고 얘기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는 넘어가 주면 K값은 얼마? 3분의 4가 된다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얘는 이 그래프를 준 건 그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전에는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 그래프대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많이 우리한테 출제를 했는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프를 주어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는 거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그래프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거창한 이제 그런 이제 활용은 아니고요. 그냥 판단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게끔 역사 10번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y는 2t x-1과의 거리, 그리고 t가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특정해 준 겁니다. 지금 이걸 특정을 해줬고, 그리고 얘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p를 지나가는 O와 P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서 걔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PQ의 길이의 T에 관한 식이겠죠. 왜? 그것만 알면 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그래프를 좀 크게 보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요 직선 보이시죠? 요 직선이랑 요 곡선이랑 최소의 값이 돼야 된다고 했어. 좀 그것만 따로 떼다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어떤 곡선이 있어.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어. 요 곡선이랑 요 직선이랑 이 위에 있는 점이 얘랑 최소의 거리가 되게끔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얘한테 수직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파악만 하면 정확하게 어디가 더 가까운 녀석인지 우리가 몰라. 가장 짧은 애가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 이미 배웠잖아. 요 녀석이랑 똑같이 평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선이 접하는 부분이 있겠죠. 맞아, 아니야? 그 접하는 부분이 기준이 돼서 생각 한번 해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봐. 요만큼의 길이는 요 기점을 요걸 기점으로 다른 점들은 다 곡선 때문에 멀어지고 있는 중 맞아, 아니야? 요 핑크색 선에서 가장 멀어지고 있는 거지? 이 핑크색을 그저 평행 이동한 게 바로 요 노란색 선이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핑크색과 거리가 0이었던 애랑 거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었던 점이랑 핑크색이랑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건 요 접점일 거야. 맞아? 그리고 그걸 그대로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옮겼기 때문에 이 접점과의 거리에서 플러스 얼마만큼 된 것보다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줘야 되지. 조금이라도 커진다는 얘기야. 결국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있는 녀석들은 최소의 거리가 아니겠지. 그럼 최소의 거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요 노란색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접선일 것이다. 바로 얘기해서 요 녀석과 평행해서 정확하게 평행하고 있는 녀석의 접점이 바로 뭐일 것이다? P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저 접점이 P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얘는 요 녀석 X제곱의 접선은 아니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에는 2t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요 녀석의 기울기가 2t니까 요 노란색의 기울기도 2t겠지. 얘는 접선이라고 했지.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2t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X제곱에 미분을 하면 얼마예요? 2x죠?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랑 같다? 2t랑 같다라는 거 얘기니까 결국 x가 뭐일 때? t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되겠구나. 아, P점의 좌표는 t, t 제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요 직선 같은 경우엔 0,0도 지나고 있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요, t-0분의 t제곱-0, t죠? 0,0 지나죠? 아, 요 직선은 tx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Q점은 이 둘의 뭐다? 교점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점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교점은요, 2tx-1은 tx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옮겨주고 옮겨주면 아, 얘는 tx가 1이구나. 다시 얘기해서 교점의 x좌표는 t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q의 x좌표는 t분의 1인 거죠. 그죠? 요 t분의 1을 뭐 여기다 대입해 주셔도 되고 뭐 여기다 대입해 주셔도 되고 상관없죠. 대입하면 t분의 1,1이 될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요 두 가지의 정보에서 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P점과 Q점의 교점을 알게 됐죠. 아, P의 교점을, 좌표는
t, t 제곱이고 q의 좌표는 t분의 1,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얘 빼기 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 제곱.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Q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1-t 분의 또 뭐라고 했어요? PQ의 길이라고 했죠. 이걸 그대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 t-t분의 1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식변형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았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얘를 한번 보게 되면 얘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1-t에 잘 봐봐. 내가 어떻게 묶는지 한번 잘 봐봐. 여기에서 t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묶어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t제곱분의 1이 튀어나오겠죠. 그 제곱이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요거 다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 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 식은요. (1-t분의)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t제곱분의 1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뭐 때문이냐면요. 얘 때문이에요. 요거 얘 지금 제곱돼 있고 루트제 곱해져 있지? 얘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루트의 제곱이면 내가 뭐라고 했어? 절대값 씌워야 된다고 했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묶은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실 모든 모의고사마다 제가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뭐 이 6월달 모의고사가 이 테마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두 문제 연속으로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이 루트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절대값을 이용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걸 판단해야 되는 함정에 들어간 문제들을 자꾸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딱 이 문제, 이 6월달 모의고사는 그것들만 낸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거기다가 중점을 둔 모의고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 얘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중요해. 여기에 루트 t제곱분의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라고 하는 애가 절대값이 씌웠으면 항상 범위 체크해야 되고, 범위가 뭐라고 했어? 0과 1 사이에 있다고 그랬지. 1보다 작단 말이야. 1보다 작은 애를 제곱해봤자 1보다 작겠죠? 얘는 지금 결국 뭐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얘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1-t 분의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1 마이너스, 핑크색으로 쓸까요? 1-t 제곱에 루트 t 제곱분의 1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문제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풀어주시면 이제 끝났어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1-t 분의 쟤는 1-t랑 1 플러스 t로 인수분해되는 거 확인되시죠? 거기에 루트 t 제곱분의 1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게 되니까 그대로 이제 1만 대입해주면 2 곱하기 루트 2다 라는 걸로 2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2 루트 2로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절대값을 쓰지 않았으면 그대로 함정에 빠졌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을 보시면 이제 수열 문제 나왔죠.
자, 미안해요. 마이크를 다시 한번 차고. 자, 여기에서 AN을 등차 수열이라고 줬다는 거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Bn은 그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닌데 보통 등차 수열 2개 더하면 Bn도 등차 수열이겠구나라는 거 예측이 가능하죠.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A하고 B의 교집합이 3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일단 A2는 줬죠. 그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럼 잘 봐. A1은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에 D를 뺀 겁니다. 네, 미지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얘를 A1을 그냥 A라고 놓지 말고 A2를 이미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4라고 줬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더 낫겠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A3는요. 얘한테 D를 한 번 더 더한 거고요. A4는요. 얘한테 2번 더한 거. A5는 얘한테 3번 더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D에 관한 식으로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 저기 한번 볼게. B에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럼 B1은요. A1 플러스 A2잖아요. 2개 더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될 거고요. 그죠? A2, B2는요. 얘네 둘이 더한 거잖아. 마이너스 8 플러스 D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A3는, B3는요. 얘네 둘이 더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D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B4는요. 얘네 둘이 더한 거지. 마이너스 8 더하기 5D 된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사실 여기서는 필요가 없지만 A6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D였겠죠? 자, B5는요. 얘네 둘이 더한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7D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네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등차 수열끼리 더하면 얘도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B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B2 마이너스 8 플러스 D, 여기 플러스 2D 되죠? 여기도 플러스 2D 되죠? 플러스 2D 플러스 2D 되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역시나 등차 수열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 자, 봐봐. 얘네들이랑 같아지는 게 3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랑 얘랑 같아질 수 있는지부터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랑 같아질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한번 해봐봐.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없어지게 될 거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이랑 같습니까? 안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모순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것부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같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와 같아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넘겨주면 이 D가 넘겨주고 넘겨주면 4가 된다. 아, 이 노란색은 D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노란색을 D가 2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쓸게요. 우리 그냥 숫자 쓰는 게 더 편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0, 얘는 2가 될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요.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0,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얘는 2 넣어주면 14니까는 네,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 확인되죠? 그리고 또 얘는 없고요.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 확인되죠? 그죠? 그리고 얘 없고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D가 2일 때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거다 조금 더 쓸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얘랑 같아질 수 있대. 그러니까 봐봐.
얘는 지금 공차가 얘는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 D 하나씩인데 얘는 지금 공차가 2D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칸 떨어질 때마다 얘네들은 한 칸만 떨어진다라는 그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얘랑 같아지는 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8 플러스 3D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맞아 아니야? 그럼 넘겨주면 4D가 4구나. 아 D가 1일 때구나. 아 D가 1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그죠? D가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잘 봐요. D가 1이야. 마이너스 5죠? 얘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여기다가도 이제 1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9 얘는 마이너스 7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이때에도 확인 한번 해볼게. 얘랑 같아지는 거 확인되죠. 얘랑 같아지는 거 확인되죠. 얘랑 같아지는 거 확인될 겁니다. 맞습니까? 결국 이렇게 듬성듬성 두 칸씩 떨어져서 얘네들은 이어서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D가 2일 때와 D가 1일 때는 일단 확인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얘랑 같아지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얘랑 같아지잖아? 그럼 지금 규칙을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 잘 봐. 요 녀석 여기 없죠? 얘랑 같아질 수 있는 애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게 됩니다. 여기 적어도 여기서부터 3개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지금 3개가 같아지는 게 있으려면 얘네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물음표 있는 B6이 하나가 있어야지만 같아질 수가 있거든?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가 얘랑 같아지는 것부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더 쉬워요. 이제 얘가 같아지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얘랑 얘가 같아지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거나 얘가 얘랑 같아지는 걸 확인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얘는 지금 공차가 2D가 되는 애들이고 얘는 공차가 D가 되는 애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칸씩 떨어져야지만 여기에서 한 칸 떨어져서 같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누군가랑 같았다고 쳐. 그 다음에 얘네들이랑 같아질 수 있는 건 얘여야 될 거야. 두 칸 떨어져서. 그 다음에 두 칸 떨어질 애가 없잖아 지금. 얘는 탈락인 거지. 얘랑 같아진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이거 두 칸 떨어지고 그 다음이 없잖아. 위에 두 칸 떨어지는 거는 아까 여기에서 체크를 했을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얘가 같아지는 것만 고려했으면 끝나는 문제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D가 2일 때, D가 1일 때만 고려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A의 20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A의 20은요. A2를 주어졌으니까 A2에다가 얼마? 18D 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8D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D가 뭐일 때? 2일 때. D가 2일 때는 A의 20은 여기다가 지금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6이죠. 32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가 1일 때는요. A의 20은 여기다가 1 넣은 거잖아.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8이 되니까 얘는 14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46이 답이 됩니다. 자,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2번까지 좀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럼 13번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